2024 9월 3일입니다. 저분들 지금 또 바로 앞에 있는데 카메라가 너무 멀리 잡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방문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고 전도하러. 오늘은 용병차 안 오나?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오죠 또. 네, 나타나죠. 지역 주민들 뭐 차도 보내고 하니까. 보니까 또 뭐 이런 전단지도 하나 저 사람들이 줬는데 아직도 저기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교회의 그런 종파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도 문제가 안 일어났다는 그 식당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식당이 이렇게 뭐 검찰 정권 하수인이 뭐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검찰 정권의 어떤 국정과 관련된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취직한 것 같은 아저씨들도 좀 있었어요. 다행이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밥 먹으러 오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다행이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밥 먹기 전에 사람들이 밥을 먹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밥을 먹는 중에 또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기 지역 주민들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이라고 한 거죠. 저쪽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한 번도 이제 문제가 안 일어난 식당인데, 압구정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한식 뷔페에서,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먹고 나서 제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기획을 했었던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기는 어쨌든 뭐 검찰 정권 하수인이 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왠지 좀 기획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다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권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인수한 그 식당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역시 사람이 가장 많네요. 멀리 잡혀가지고 상호가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막 멀리 잡힐 것 같긴 한데, 저 아저씨 보이죠? 저 아저씨 지금 제가 나오는데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침을 뱉은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제 침 뱉고 나서 킨 건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특수한 행동들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특정 행동. 분명히 아까 그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지시받고 이제 나와가지고 저와 이제 뭐 관련성이 없는 행동을 그런 식으로 증명해라, 혹은 나가봐서 뭐 해봐라, 뭐 그런 특정 행동을 한 거고요. 어저께 그 지역대학교 쪽 갔잖아요. 갔는데 그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또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돼서 당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감정이 상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권과 인권이 맞닿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로 지배 대상, 이제 검찰 정권에서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행동들, 인권과 인권이 맞닿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이제 벌어졌었죠. 제가 지금 지역 대학교 쪽 올라가서 버스를 타러 가거든요. 어저께 잠실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상황들이 특히 정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규모로 특수한 상황들을 만들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시달리게 보내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불법 선상의 어떤 수사인데, 본질은 이제 저를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잠실에서 이제 배달을 할 때 주말 같은 경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기 있는, 그러니까는 미리 선조치되면서 사람들이 가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저를 어쨌든 수사선상에 놓인 뭐 지역 주민들, 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없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서 했었던 시기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거기 그 잠실 롯데월드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은 다음에, 다 넣어놓은 다음에, 제가 배달하고서 이렇게 월드몰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월드몰 올라가는 그 길목 대로 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특정 행동 시키고 뭐 특정 대사 시키고 하면서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불법의 수사선상에 뭐 특수한 행동 등을 해라, 뭐 저와 관련성 없는 행동들을 해라,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고 본질은 저를 하루 종일 시달리게 이제 괴롭히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몹쓸 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를 괴롭히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에서 어쨌든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이거는 참 저를 괴롭히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동원시킨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잠실에서 굉장히 자주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그 지역대학교 쪽 갔잖아요. 어떤 또 대학생 무리들이 상점에 미리 들어가 있었나,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왔나 싶었는데 또 제 주변으로 오게 하더니 욕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또 거슬리게 시키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시받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도 욕을 하면서 진짜 싸울까 하다가 그냥 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시달리다 보면 이제 저도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제가 거기서 이제 싸움이 진짜로 진짜 폭발적으로 막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을 막 싸움이 막 심하게 막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를 거슬리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거기 저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권과 인권이 맞닿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도청, 그리고 뭐 글씨 쓰는 것까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엄마랑 하도 막 엄마한테 이상한 행동을 시켜서 엄마랑 싸움이 벌어지고서 집 밖을 나갔더니 이제 거기 동네에 사는 아줌마를, 그 집 방금 아까 그 아저씨 침 뱉은 거 있잖아요. 제 앞으로 나와보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침을 뱉은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한 거예요, 자전거. 그런 다음에 막 개새끼야 막 어디 가냐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욕을 시켰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도 좀 내막이 있거든요. 어디였나요? 네, 포천 상점에서 그 상인을 데리고,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상황들에서 어떤 영감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사실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제가 이제 나가는 걸 시킨 걸 보고 생각이 많은 상황이 저한테는 또 생긴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날 굉장히 엄마랑 갈등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어쨌든 이상행동 지시 때문에 이제 가정불화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집 밖을 나온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심한 욕을 지역 주민한테 제가 지나가는데 해라, 이제 그런 짓을 한 건데, 그럼 저랑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 감정이 굉장히 상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시키는 어떤 특수한 행동들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방금 저 아저씨한테 뭐 침을 뱉으라고 했고, 그런데 그날 그 아줌마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욕을 시킨 거잖아요, 저가 지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심한 욕도 어떻게 보면은 좀 드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내막이라는 것이 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 공장 관련 아마 사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집을 인수해서 거기를 이제 허물고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를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옆집 그 원주민이랑 상당히 많은 갈등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싸움이 많이 났고, 지나가다 왔다 갔다 보면은 경찰차도 뜨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여기 외지 사람인가, 여기 동네에 뭐 땅을 사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는데 옆집이랑, 그러니까 원주민이랑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한테 이제 특수한 상황이 뭐 탄압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2022년에 제가 탄압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제가 승질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듯이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더 제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장 그 여사장 같은 그 아줌마를 거쪽에서 이제 튀어나오게 하더니 욕을 하는 상황이 아주 심한 욕, 야 이 개새끼야 막 이거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시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역 사회에서 여기 지역 원주민과 공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마찰을 벌이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경찰들도 막 자주 오고 막 싸움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유독 더 심한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랑 심하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이제 화나서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줌마 지금 뭐 한 거야 하면서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어저께 지하철에서 제가 어제였나? 어쨌든 지하철 그 잠실 쪽에서 그 몸 좋은 남자랑 괜히 저한테 부딪히게 시비 걸라고 뭐 이런 거 지시받고 한 거거든요. 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과 닮아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까지 굉장히 심한 수위의 행동을 왜 하필 그 아줌마가 그 타이밍에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뭐 인풋이 뭐 검찰 뭐 혹은 뭐 국정원 이렇게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정말 뭐 포천경찰서 보안과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현장을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대학교 쪽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전기자전거 배터리 끼고서 강남에서 진짜로 용병차들의 수위가 높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로 방해하고 브레이크 망가뜨리고 코드를 급발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면은 막 초등학교 그 매연차 보내 하여튼가 별 쓰레기 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데마다 골목길들도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막 이제 계속해서 벌어진 건데, 거기 지역 상인들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막 듣곤 했단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압구정에. 그럼 상인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이거 지금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진짜로 차 한 대만 붙이는 게 아니고 정말 심하게 붙였었어요. 제가 2023년에 후반기에 일할 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막 다섯 대까지 막 붙였을 거예요. 계속 오게끔 하는데 붙이는데 그 CCTV로 기록 다 남아있을 거예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도 그것이 과했던 거를 이렇게 그런 걸 의식했는지 그 압구정 현수막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참, 이것도 참 충격적인 건데, 제가 이제 SD카드 기록에는 다 남겼죠.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어요. 강남경찰서에서 붙였는데 요즘 암행 차량이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호위반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현수막을 암행 차량이 운영한다는 식으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죠. 저한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큰 스케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현수막이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 하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쪽 강남 압구정 쪽 사람들 피해가 보든 말든 차량으로 막 매연차 보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위험하게 막, 그리고 거기서 막 과속하는 짓도 했었어요. 정말로 그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그래서 저랑 싸움 붙은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랑 내 용병차 따라가가지고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너무 심하게 몰아가지고 차를,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재발절인 어떤 조치로 인해서 현수막으로 암행 차량 이걸 이제 강남경찰서를 붙여놨는데, 제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최종 아웃풋이 뭐 포천경찰서 뭐 보안과로 아웃풋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 어떤 균형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도 기록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검찰 정권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현수막이 강남경찰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잠깐 저 또 차 오죠 이쪽으로. 또 이런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보면 우연이 아니고, 이것도 우연이 아니게 또 가는 건데, 잠깐 저쪽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동네에서 그 공장 여사장이 나와가지고 욕을 막 심하게 하는 상황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추해보면 말의 맥락이 꼭 뭔가 포천경찰서 이제 보안과가 굉장히 또 악랄한 이미지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좀 균형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한동안 이제 현수막이 거기 붙어 있었어요. 막 암행 차량. 근데 그거 보고서 지금 저한테 하는 탄압 때문에
저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바로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강남경찰서라고 써져 있긴 했는데 강남경찰서가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 정권에서 그거를 뭔가 강남경찰서를 어쨌든 방패 삼아가지고 강남경찰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실제로 강남경찰서가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왜냐면 어쨌든 뭐 2023년이었으니까 대공수사권이 뭐 인수인계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저거는 뭔가 경찰들을 좀 방패 삼는 짓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뭔가 그 윗선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외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막 경찰도 막 자주 뜨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한 어쨌든 그 암행 차량 그 현수막도 생각해 볼 점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지역 대학교 쪽에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말한 것들이 조금 전달력이 좀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는 다 지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봉산역 와가지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있거든요. 김근태 도서관이라고, 옛날에 운동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도봉산역에서 가까워요. 그 영화가 보니까 그 대공분실에서 그 고문하고 막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물을 방금 떴거든요. 근데 첫 맛이 좀 또 그거 그물 같은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버리고 한번 더 떠봤어요. 여기 도서관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전으로 막 떠먹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일단 물을 한번 버리고 물을 하나 더 떴는데, 제가 이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김근태 선생님 도서관 근처에 천주교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좀 들렸다가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천주교 안에서 물을 좀 떴어요. 김근태 그 도서관 그 정수기 조금 먹어봤는데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마셔볼까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버리고 천주교 건물에서 물을 떴어요. 저기 아까 그 도서관이 여기고, 이제 옆에 커피를 좀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 성당에서 이제 물을 뜬 거죠. 여기가 다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오염물의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물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심할 때는 이렇게 확 구분이 간다라고 해도 그 문제가 좀 덜하면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계속해서 진짜 무책임하게 수로를 타고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보니까 아까 그 도서관 옆에 그 편의점에서 커피 사 먹었잖아요. 보니까는 음독 커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비가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그 도봉산역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거 지금 팻말 있잖아요. 4호선 뭐 도봉, 구로, 인천 써져 있는 거,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앞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근데 저 하얀 옷 입은 아저씨도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안 있거든요. 지금 이 장비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 잘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그 동네에서 먹은 그 한식 뷔페 그 점심 있잖아요. 그거는 음식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기서 먹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도봉산 쪽 돌아다닌 건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쨌든 지금 제가 먹고 잘못된 것들을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걸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칫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서 먹는 거마다 이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들 수도 있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쪽은 굉장히 지금 수위가 높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가는 쪽에 기획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기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자전거 있는데 왔는데 지금 전기 자전거만 있고, 자전거 여기 있네요. 제가 다른 데도 세워놨어요.
자주 들리는 그 여간빵 있잖아요. 네, 그쪽 제기동 쪽 옆에다 제가 세워놨거든요. 다행입니다. 오늘 동묘 시장을 좀 왔다 갔다 많이 좀 했고요. 동대문 제기동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알아봤는데 네, 마땅치가 않네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좀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묘 왔다 갔다 하면서 방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뭐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아까 도서관 들렸다가 동묘 그 대로변 앞에 조그만 빵집이 있어요. 어르신이 하는 빵집이 있는데 제가 종종 사 먹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문제가 안 일어났었던 빵집인데, 근데 보면은 그 할아버지랑 또 용병 같은 사람들 한 명씩 막 더 넣어놓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한동안 안 갔는데 오늘 보니까는 그런 조짐이 없어서 좀 사 먹어봤는데 음독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나중에 훗날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또 외국인들 또 나와보라고 한 것 같네요. 저 차 왼쪽에 있거든요. 블랙박스. 너무 인위적.